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혼한 지는 좀 됐어요. 전 남편과 사이다 이혼하고 돌싱녀로 당당하게 돌아왔죠. 그래서 이렇게 썰TV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전 남편의 내로남불 이야기를 듣고 저랑 같이 시원하게 욕해주세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남편은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어요. 결혼하기 전만 해도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상하고 저밖에 모르는 바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좋아서 결혼 결심했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사람이 확 달라지더군요.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더니 결혼하고 바로 임신하여 애를 낳자마자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거 회사에서 받아온 추석 선물이야. 뭐야, 이번에는 고작 이게 다야? 작년에는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더니 이번에는 너무 약소하네. 겨우 바디워시, 샴푸, 린스. 그래도 주는 게 어디야? 이런 것도 안 주는 회사 많아. 많기는. 참, 떡값은? 떡값 나왔을 거 아니야. 줘. 없어. 뭐? 없다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이번에는 떡값 못 준대. 그래? 그럼 어떡하지? 추석 때 시댁이랑 우리 집에 얼마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만 그냥 넘어가. 우리 벌이 뻔하고 사정 넉넉하지 않은 거 다 아시잖아. 우리 집은 내가 알아서 잘 말씀드리면 뭐 별다른 이야기 없을 거야. 대신 장모님 댁은 뭐라도 해드려야 하니까 이거라도 드려. 겨우 선물 세트 이거 하나 드리자고?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잖아. 모처럼 찾아뵙는 건데. 그럼 별 수 있어? 아예 안 드리는 것보다 이런 거라도 드리는 게 낫잖아. 당신 말대로 모처럼 찾아뵙는 건데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아이 태어나면서 저는 직장에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육아와 동시에 집안일을 책임졌죠. 그렇다 보니 벌이를 하는 건 오로지 남편 몫이었어요. 아이 낳아보신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 낳고 들어갈 돈이 참 많잖아요. 우리 부부 역시 남편 혼자 벌어서 생활비하고 아들 키우며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명절 때 양가 집안에 드리는 용돈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남편이 받은 떡값으로 어떻게 충당해 보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게 된 상황인 거죠. 하는 수 없이 남편의 말대로 시댁은 남편이 알아서 커버하고 친정집에 갈 때는 남편이 받아온 선물 세트로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잘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아니, 부른 지가 언젠데 이제 와? 오라면 빨리 올 것이지 어디 꾸물거리다 이제 오니? 집안일하다 아이 재우고 분유 먹이느라 조금 늦었어요. 아시잖아요. 아이 돌보느라 잠도 잘 못 자고 바쁜 거. 아이고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는 거를 유세 떠는 것 좀 봐. 그게 뭐라고 변명이니? 누구는 뭐 애 안 키워본 줄 알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마라. 요즘 세상에 애 키우는 걸로 천만다행이라고 하려고. 나 때는 열악한 환경에서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남편 내조 다 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집안일 애 키우는 거로 징징거리지 말아라. 너 얼른 저기 있는 무랑 배추 좀 다듬어. 시모는 베란다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큰 대야에 담겨있는 무와 배추를 가리켰어요. 저건 뭐예요, 어머니? 뭐긴 뭐야, 김장할 재료지. 김장이요? 아니, 저 많은 걸 저 혼자 다 하라고요? 그럼 내가 하랴? 너는 늙은 시어머니 부려먹고 싶니? 아주 날 죽여라, 죽여. 젊은 것이 한다고 난리쳐도 모자랄 판에 뭐? 그래도 저 혼자 하는 건 무리예요. 애도 봐야 하고 곧 있으면 남편도 들어오고요. 저거 다 다듬고 준비하려면 새벽이나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이 저녁은 어떡하라고요? 그건 걱정하지 마라. 애는 뭐 옆에 두고 재우면 되는 거고. 아들 끼니는 내가 챙길 테니 넌 얼른 김장재료 손질이나 해. 아들 퇴근하면 바로 이리로 온다고 했으니까. 원래부터 좋은 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툭 하면 저를 불러서 이런저런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가뜩이나 살림하랴 애보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저를 작정이라도 한 듯 괴롭혔어요.
심지어는 본인 속옷을 던져주며 손빨래하라고 시켰습니다. 너 이거 따뜻한 물에 조물조물해서 손빨래 좀 해라. 네? 왜? 시험이 속옷은 빨래하기 싫다 뭐 이거니?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망에 넣어서 세탁기 돌려도 되는 거잖아요. 애 재우면서 토닥이기를 많이 했더니 손목이 안 좋아서요. 손목 보호대 달고 사는 거 아시면서 어떻게 손빨래를 망에 넣어서 세탁기 돌려도 흐트러지고 망가지니까 손빨래 하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내가 애 키우는 거로 그만 징징거리라고 했지? 난 그깟 손목 보호대 없어도 애 키우고 오만 살림 다 했어. 젊은 것이 약해 빠져서는. 너 앞으로 네 남편 출근시키면 바로 우리 집에 와서 집안일 해라. 네? 어머니, 더는 늙은 내가 집안일하는 건 무리이지 싶구나. 그러니 네가 와서 집안일 좀 도와. 어머니, 제가 시댁 집안일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은 어쩌고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애 한 명 키우는 거 가지고 징징거리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머님 때랑 저희 때는 달라요. 잠도 못 자가며 애 키우고 집안일 하랴 얼마나 힘든지 어머님이 잘 아시면서 어떻게 시댁 집안일까지 하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네가 며느리 노릇을 잘하든지. 너 추석 때 용돈 한 푼 안 준 거 기억 안 나니? 그럼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어디서 약한 소리야? 뭐라고요? 그 말씀은 지금 용돈 못 줬으니까 군말 없이 몸으로 떼어라 그거죠? 알아들었으면 뭐해? 얼른 일하지 않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용돈도 잘 챙겨주고 그렇게 시어미한테 잘한다더라. 반면에 넌 뭐니? 쥐꼬리 많은데 주는 용돈마저 안 주면은 뭐 어쩌라고? 아휴, 내가 며느리 복이 이렇게도 없다. 몸으로 때우기 싫으면 용돈을 내놓든지. 네가 알아서 해. 싫어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애 키우느라 휴직해서 남편 혼자 일하고 있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우리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애한테 들어갈 돈도 많아요.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 그거 다 감당하고 겨우 쪽에서 둘이서 아등바등 생활하고 있다고요. 그 용돈 매번 안 드렸던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정말 어려워서 딱 한 번 못 드린 건데 어떻게 이해 못 하실 수 있으세요? 아들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며느리가 그렇게 만만하세요?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야! 너 지금 감히 시어미한테 대드니? 이거 아주 미쳤구먼. 어디서 건방지게 소리를 높여? 그래, 너 말 잘했다. 네가 휴직하는 바람에 우리 아들 혼자 일하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잖아? 그럼 네가 더 알뜰하게 살림이라도 잘했어야지. 조금씩 모으고 아끼면 얼마든지 용돈 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내가 봤을 때 다 네 씀씀이가 해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제 탓이라는 거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어떻게 저만 이리 잡으세요?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마세요. 아끼고 아낄 만한 월급인가요? 어머니는 아들 월급이 뭐 대단하게 많은 줄 아시냐고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풀칠하면서 살았고 겨우 명절 때 생신 때 의미 있는 날 쥐꼬리만한 용돈 챙겨드린 거예요. 제가 악착같이 아끼고 아껴서 드린 거라고요. 아세요?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니까 참을 수 없어서 시모랑 대판 싸웠습니다. 계속해서 억지 부리고 저만 쥐잡듯이 잡을 요량인 게 뻔해서 기가 차더군요. 그래서 확 들이받았어요. 잔뜩 씩씩거리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모가 바로 남편한테 전화한 것 같았어요. 당신 엄마한테 대들었다며? 대든 게 아니라 맞는 말 하고 온 거야. 그리고 내가 왜 어머님이랑 싸웠는지 못 들었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듣고 있지.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막말로 내가 용돈 안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건데 그거 하나에 이해 못해서 어른이 그렇게 치사하게 나와야 하냐고. 어머니께 정말 실망이야. 그래도 대드는 건 아니지. 당신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이었어?
어른이 듣기 싫은 소리 좀 했다고 생각 없이 막 들이받으면 어쩌자는 거야? 나 우리 엄마 겨우 진정시켰어. 당신이 예의 없이 대들어서 충격받아 몸져 누우셨다니까. 내일 당장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그렇게는 못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드려? 나 정말 억울해. 어떻게 당신은 어머니 말씀만 듣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알아. 당신 많이 속상한 거.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엄마고 당신 시어머니야. 심한 말 했다고 해도 예의 안 차리고 막 나가면 안 되지. 당신이 대든 거 잘못한 거니까 사과드려. 엄마가 당신한테 심하게 군 건 내가 잘 말씀드릴게. 그럼 어머님도 나한테 사과하셔야지. 왜 나만 사과해야 하는데? 나이 어린 당신이 어른한테 먼저 사과해야지. 엄마는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당신이 먼저 사과드려. 그게 순서가 맞지? 남편은 제 입장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사과하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징하게도 싸웠어요.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며 절대 사과드리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그러자 남편은 시모가 저 때문에 화병 나서 밥도 안 먹고 계속 누워 계신다고 제 탓만 주야장천했어요. 그러다 큰일 나면 다 제 책임이라고 큰 소리 치더군요. 그렇다 보니 친정엄마까지 한번 찾아뵈라고 한 소리 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가서 사과드려. 싫어. 그래도 네 시어머니잖아.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해야지. 나중에 괜히 책 잡혀서 더 안 좋은 소리 듣지 말고 한번 들려. 그래야 네가 할 말도 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야. 나중에 정말 네 시모 건강 안 좋아지면 김서방이 너한테 좋은 소리 할 것 같아? 네가 뭐라고 떠들어도 그게 먹힐 것 같냐고. 그래도 잘못한 건 어머님인데 내가 굽히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싫단 말이야. 알아, 네 마음. 따질 때는 따지더라도 우선 네가 할 도리는 다 하라는 말이야. 그래야 나중에 네 말에 힘이 실리지. 마음 같아서는 영영 얼굴 보고 싶지 않은데 친정엄마는 제 할 도리 다 하라고 어서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오지 싶어서 낮에 시모 집에 갔어요. 아이는 잠깐 친정엄마한테 맡기고요. 가기 전에 엄마가 죽이라도 사서 가라고 따로 포장해 주셨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포장된 죽을 들고 시모 집으로 갔어요. 조용히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신발을 벗는 순간 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시모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해서 상대방이 남편이라는 걸 단숨에 알 수 있었어요. 아들. 일하느라 바쁠 텐데 무슨 일이야? 엄마, 밥 먹었나 궁금해서 전화했지. 아내는 안 왔지. 걔가 오기는 뭘 와. 시어미가 밥도 안 먹고 들어누워 있다가 해도 컵배기도 안 비추잖니. 못된 것. 그래, 내 생각에도 엄마 보러 갈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아픈 척 연기하지 말고 밥 편히 먹으라고 전화했어. 연기는 무슨? 엄마 정말 화병 났다니까. 그날 너도 걔가 나한테 말하는 꼬라지를 봤어야 돼. 목에 핏대 세우고 어찌나 바락바락 개기는지 놀라 까무러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나 걔 때문에 밥 안 굶었어. 미쳤니? 나 죽으면 누구 좋으라고. 아주 시험이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보여줘야지. 보란듯이 잘 먹고 기운 차려서 아주 시집살이 왕창 시킬 거야. 아유 엄마 적당히 해. 그러길래 내가 너무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못 참고 들이받지. 솔직히 엄마가 너무 하시긴 했어. 나한테 용돈 다 받아놓고. 그건 우리 아들이 준 용돈이지 며느리 크게 준 건 아니잖아.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내가 봐줘야 하니?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아내는 내가 엄마한테 용돈 준지 모르고 있잖아. 회사에서 떡값 받은 거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엄마 용돈 준 건데 그것도 처가에는 작은 선물 세트만 드렸고. 그게 뭐? 막말로 우리 아들이 고생해서 받은 건데 그걸 왜 지들이 받니? 받아도 내가 받아야지. 난 받을 자격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네 아내한테 미안해할 거 전혀 없어. 나한테 못되게 군 거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아. 괘씸한 것.
그러니까 내가 아내한테 거짓말하고 떡값 엄마 다 준 거잖아. 사실대로 말하면 회사에서 받은 떡값 처가 나눠줘야 하니까. 아무튼 아내 좀 적당히 잡아. 내가 잘 구슬려서 사과하라고 보낼 테니까 못 이기는 척 받아주고, 알겠지? 못 이기는 척 받아주기는 아주 제대로 사과받아야지. 어디서 지가 시험한테 대들어, 대들기는. 내가 아주 그 버릇 단단히 고쳐놓을 거야. 내키지 않았지만 엄마 말씀도 그렇고 시모가 어떻게 지내나 조금 궁금한 마음에 들린 건데 생각지도 못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놀란 마음에 서둘러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곰곰이 정리해봤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것이 시모와 남편이 절 속이고 엿먹였다는 팩트는 변함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억누르며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저녁이 되자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소파에 있는 쿠션을 남편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왜 이래? 미쳤어? 미친 건 너지. 나 다 알아. 너 어머니랑 짜고 나 속였잖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어머니 집에 갔어. 내가 거기서 뭘 들었는 줄 알아? 당신이랑 어머니 통화 내용 다 들었어. 고맙게도 어머님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셨거든. 덕분에 다 들었고 제대로 된 진실을 알았어. 너 나한테 거짓말했더라? 회사에서 떡값 안 받았다고? 반 나눠서 우리 집에 용돈 드리기 싫으니까 거짓말했니? 아무리 네 엄마가 더 중요하다고 해도 그런 거짓말까지 해서 용돈 드리기 싫었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보, 그게 아니라 듣기 싫어. 나한테 또 거짓말하려고? 네가 내 남편이니? 세상 천지에 너 같은 사위가 어디 있어. 그깟 돈이 뭐 얼마나 아깝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우리 부모님께 그런 식으로 굴어? 그리고 너 어머니가 나 일부러 괴롭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참 잘도 모른 척했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온종일 집안이라고 애 키우느라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니?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는 그저 엄마가 며느리 잡고 살려면 초반에 기선제압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맞춰드린 것뿐이야. 그걸 변명이라고 해? 내가 말도 안 되는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뻔뻔하게 사과하란 말을 해? 나 이번 일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우리 이혼해. 뭐, 이혼? 여보,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런 일로 이혼은 아니지.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 미안해. 내가 앞으로 널 어떻게 믿고 살아가니? 너 믿고 결혼했고 우리 사이에 소중한 애까지 낳았어. 그런데 넌 그런 날 속이고 어머니랑 같이 괴롭힌 거야. 이혼해. 난 너랑 못 살아. 애초에 속인 건 너니까 이혼 사유 충분해. 친권이고 양육권이고 뭐고 다 내가 가져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나 봐. 나 정말 자기 골탕 먹일 생각으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게 집안을 위하는 거라고 해서 모르는 척 한 것뿐이라고. 처음부터 이혼을 생각한 건 아닌데 생각할수록 화나서 홧김에 이혼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각방을 썼어요. 저는 아이 방에서 잠을 자며 남편과 일절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볼 때마다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고 제게 잘 보이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친정에 찾아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점수 따려고 별짓을 다 하더군요. 그걸 무려 2달이나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 마음도 서서히 풀리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우습죠? 저를 기만한 남편과 단칼에 이혼했어야 했는데 잘 보이려는 노력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무엇보다 아직 어린아이에게 아빠 없는 삶을 선물로 주는 건 가혹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만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바짝 쥐고 있던 고삐를 쉽게 풀어주면 안 되겠죠? 남편에게는 이혼을 보류하겠다고 하고 앞으로 잘 지켜보겠다는 으름장과 함께 이 일은 일단락 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하지만 남편의 노력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엄마 생신인 거 알지? 장모님? 아, 생신이셔? 뭐야,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또 까먹었어? 요즘 바빠서 깜빡했네. 그래서 어떻게 하게? 그날 처가 가서 식사하는 거야? 아니면 외식하나? 아니, 엄마가 귀찮다고 그냥 집에서 가족끼리 식사하시자네? 그래서 알았다고 했어. 자기 주말에 시간 괜찮지? 나 주말은 어려울 것 같은데. 회사 워크숍이라서 쉽게 빠지기 어려워. 그래?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나도 같이 가고 싶어.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자기 혼자 가서 내 몫까지 축하드려줘. 난 따로 어머님께 전화할게. 알겠어, 그럼. 내가 용돈 챙겨 드릴게. 생신이니까 뭐라도 드려야지. 용돈? 아, 그건 내가 드릴게. 당신이? 응. 겸사겸사 축하 전화하고 사위인 내가 용돈 챙겨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저한테 잘 보이려고 남편은 그간 친정 부모님께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알아서 당연히 잘할 거라 생각했죠. 주말이 되었고 남편은 예정대로 워크숍에 갔습니다. 저는 혼자 친정집에 방문하여 엄마의 생신을 축하드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집에서 쓰레기 봉투를 밖에 내다버리려고 정리하던 중 너무 꾹꾹 눌러 담아서 비닐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쏟아진 쓰레기를 다른 비닐에 주워 담는데 순간 한 영수증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야? 노래 주점? 아니, 무슨 노래방에서 이렇게 많이 긁었대? 영수증은 노래 주점 영수증이었어요. 저는 큰 액수에 놀라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아이러니하게도 발급받은 영수증의 날짜가 엄마 생신날이더군요. 이상하다는 생각에 남편 동료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저기 저번 주 주말에 말이야. 회사 워크숍 있던 거 맞아? 워크숍? 언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워크숍은 무슨. 그날 남편 나랑 같이 집에 있었는데? 그래? 남편이 워크숍 빠진 건 아니고? 그럴 리가. 그이 그런 거 안 빠지는 사람인 거 잘 알잖아. 조금이라도 윗분들 눈밖에 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는 사람인데 워크숍에 빠지겠어? 근데 그거 왜 물어봐? 아니야. 그냥 조금 확인해 볼 게 있어서. 아무튼 알겠어. 나중에 연락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이 인간이 날 속이고 이날 놀러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있지도 않은 워크숍 간다는 거짓말로 장모 생신 축하 자리에 빠지다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런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인간이 엄마한테 용돈으로 얼마를 보내드렸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김서방이 엄마한테 용돈 보내줬지? 얼마 보내줬어? 아니 그건 왜 물어? 궁금해서 그래. 얼마 보내줬는데? 아이, 그간 주던 만큼 줬어. 정말이야? 엄마 나한테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거짓말은 무슨. 엄마 목소리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줘. 얼마 보냈어? 아이, 그걸 굳이 알아서 뭐 하려고. 괜히 싸우기만 하지. 글쎄 말하라니까. 엄마 정말 이럴 거야? 어떻게 딸한테 비밀을 만들어? 엄마 계속 이러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김서방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제가 노발대발하니까 하는 수 없이 털어놓으셨습니다. 뭐라고? 3만 원? 그게 정말이야? 그래, 딱 3만 원 보냈더라고. 아니, 엄마는 그걸 왜 이제 말해? 나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김서방이 하도 부탁해서 어쩔 수 없었어. 요즘 너희 사정 힘들다며? 너라면 없는 돈 긁어 모아서 용돈 챙겨줬을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본인이 사실대로 말씀드린다고. 3만 원밖에 못 드려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 나중에 너 복직하면 여유 생기니까 이해해달라고.
너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 알면 속상해할 거라고.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지. 너 알게 되면 또 이혼이고 뭐고 난리 친다는데 어떡하니 그럼? 아유, 나는 생일이고 뭐고 너희들한테 용돈 안 받아도 돼. 그저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김서방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난 괜찮으니까. 응? 엄마는 참 속이 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를 위해 남편의 더러운 짓을 비밀에 붙이고 이해해 주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더욱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 엄마의 착한 마음을 이용한 남편에게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김에 똑같이 갚아주자 마음먹었죠. 곧 있으면 시모 생일이었거든요. 그때까지 참고 참다가 남편이랑 같이 시모 생일 축하하려고 시댁에 방문한 날 터뜨려 버렸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참, 이건 용돈이에요. 이걸로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사세요. 저는 시모에게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시모는 좋아 죽겠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서둘러 봉투 속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내 싹 굳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이게 어디서 시어미를 가지고 놀아? 엄마, 왜 그래? 시모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남편은 시모가 바닥에 내팽개친 봉투를 집어들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곧 시모처럼 싹 굳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 이거 뭐야? 3만 원? 지금 이게 뭐 하자는 짓이야? 아니 우리 엄마 생신 축하드린다고 드린 용돈이 고작 3만 원? 지금 엄마 놀려? 왜? 그 돈이면 충분하지. 3만 원 결코 적은 돈 아니야. 그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도 있고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어. 장난칠 마음 전혀 없고 어머니 생신 축하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 장난 그만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쩔쩔매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장단 맞춰주니까 내가 만만해? 우리 집안이 만만해서 지금 엄마한테 이딴 장난치는 거냐고. 이거 진짜 안 되겠네. 더 이상 당신 하라는 대로 가만히 안 있어. 막말로 아들이 엄마한테 용돈 준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사람을 몰아붙여? 뭐? 이게 그동안 너를 쥐잡듯이 잡았다는 말이야? 이 망할 깨지배가 어디 귀한 내 아들을 쥐잡듯이 잡고 있어? 그것도 모자라 나를 약 올려? 약 올리다니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장난이 아니야? 다른 사람 붙잡고 물어봐. 시어머니 생신날 고장 용돈 3만 원 주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 어디 있는지. 너 아주 나 물먹이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이래서 내가 너한테 정이 틀려고 하다가도 삐끗하는 거야. 못된 것. 시어머니한테 주는 돈이 그렇게 아깝지? 남편은 자기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제게 잔뜩 화를 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기가 찼습니다. 쥐도 이렇게 화나는데 저는 오죽했겠냐고요. 그래서 남편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얼마나 아까우면 3만 원을 줄까요? 그 심보가 궁금해서 한번 따라해봤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세상 천지에 생신날 3만 원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짓을 어머님 아들이 먼저 했거든요. 처음에 저도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생신 축하 용돈을 3만 원을 줬을까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해봤어요. 어떠세요,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냐? 똑같이 했다니?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우리 아들이 이딴 짓을 왜 해? 어머님 본인 아들을 참 모르시네요. 글쎄 어머님의 귀한 아들이 그런 멍청하고 못된 짓을 했답니다. 이쯤 되면 네가 직접 설명해드려. 나보다는 네가 말씀드린 게 낫지 않아? 그게 무슨...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네가 아무리 우리 엄마한테 부탁하고 비밀에 붙여서 내가 영원히 모를 거로 생각했어? 내가 경고했지? 한 번만 더 내 뒤통수 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넌 착한 내 엄마를 이용해서 날 또 기만했어. 그때 진짜 이혼했어야 하는 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준 내 잘못이지. 그래, 누구를 탓하겠니? 내가 미친년이지. 그래도 하나만 묻자. 우리 엄마한테 용돈 주는 돈이 아까워서
고작 3만 원만 이체했니? 아니면 친구들이랑 노래주점에서 비싼 술 마시고 아가씨들 끼면서 노느라 돈이 부족했던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 사돈한테 용돈으로 3만 원을 드렸다고? 네, 어머니. 참 기가 차시죠? 저도 엄마한테 듣고 기가 차서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궁금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3만 원만 이체했는지. 얼른 말해봐. 너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만만했니? 그래서 사위라는 놈이 생신 용돈이라고 3만 원만 보낸 거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설마 내 핸드폰 뒤졌어? 아니면 뒷조사라도 한 거야? 지가 잘한 게 뭐 있다고. 남편은 저한테 눈을 부릅뜨고 따지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방에 넣어둔 영수증을 꺼내 남편 눈앞에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고 알았다, 이 멍청한 놈아. 넌 워크숍을 노래주점에서 하니? 어떻게 사위라는 놈이 장모 생신날 워크숍 간다고 거짓말하고 노래주점 가서 놀 생각을 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딴 거짓말까지 해서 놀러 갔으면 내가 평생 모르게 잘 숨기기라도 하던가. 집에서 쓰레기 버리다가 발견했어. 네 동료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워크숍 같은 거 없었다는 거 다 확인했으니까 딴소리 하지 마.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딴 거짓말까지 해서 나와 엄마를 기만했니? 뭐?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서 드릴 돈이 3만 원밖에 없다고? 그딴 놈이 노래주점 가서 100만 원 넘게 카드 긁냐? 너 같은 걸 사위라고 둔 우리 엄마가 불쌍하다, 이 한심한 놈아. 그런 놈이 뻔뻔하게 장난하냐고? 네가 우리 엄마한테 용돈으로 3만 원 주는 건 괜찮고 내가 네 엄마한테 3만 원 주는 건 안 돼? 어때? 네 기분도 역 같지? 내 심정은 오죽하겠어. 너 때문에 내가 엄마 얼굴 볼 낯이 없어. 남편은 제가 보여준 영수증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은 아들의 반응에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남편은 영수증을 구겨서 바닥에 던졌고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야, 막말로 남자가 밖에서 스트레스 좀 풀 수 있지 않냐? 내가 너한테 잘못 한 번 했다고 얼마나 쥐죽은 듯이 살았어. 네 마음 풀어주겠다고 애 무지 썼으면 이 정도는 그냥 실수를 모른 척 해줄 수도 있잖아. 솔직히 네가 뭘 알아?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에서 팔자 좋게 놀면서 슬슬 애나 보는 네가 뭘 아냐고. 난 매일같이 일하면서 윗사람 비위 맞추고 고생해서 돈 벌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데 적어도 숨은 쉬고 살아야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2달 동안 꽁해서 날 쥐고 흔드니까 아주 재미있었지? 너야말로 날 만만하게 본 거야. 네가 남편으로 날 인정했다면 그러지 못해. 상사 비위 맞추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마누라 비위까지 맞춰줘야 돼?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애초에 그딴 거짓말 안 하면 됐잖아. 날 한 번 기만한 것도 모자라서 2번이나 기만하니까 뒤통수 치는 게 참 쉽지? 난 당신 만만하게 본 적 단 한순간도 없어. 오히려 만만하게 본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그래서 절대 용서 못해.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게? 이혼할 거야. 그때는 못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너랑 끝날 거라고. 애 키울 생각 꿈도 꾸지 마. 이혼 빌미 제공할 사람은 너니까 순순히 이혼 합의해. 그렇게는 못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변호사한테 상담받고 이혼 소송하는 수밖에. 어디 그 잘난 입으로 판사 앞에서 떠들어봐. 네가 한 짓이 사내망신 다 시키는 짓이란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 거야. 저는 남편에게 당당히 이혼 의사를 밝히고 뒤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시모가 벌떡 일어나 제 앞에 받았어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고작 이까진 일로 이혼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다 혼자 돈 버니까 그 스트레스로 내 새끼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넌 아내라는 게 남편 마음 하나 못 헤아리니? 이렇게 나 몰라래 하니까 내 아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지. 홧김에 이혼한다 뭐다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어린애는 뭔 잘못이니? 너 애한테 아빠 뺏고 싶어? 그건 네 욕심이지. 애는 온전한 부모 아래서 커야 하는 법이다. 네가 뭔데 애 정서를 망치려 들어? 그냥 조용히 묻고 넘어가라. 그게 애를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좋아.
여자가 결혼해서 애까지 낳은 마당에 이혼해서 뭐 하려고? 뭐 다른 놈이랑 재혼이라도 하려고 하니? 아서라,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혼하고 애 딸린 여자 누가 거들떠본다고. 다들 씹어대더라 난리치지. 괜히 일 크게 키울 것도 없어. 그냥 조용히 지나가. 사돈한테는 내가 따로 전화할 테니 걱정 말고. 그래, 엄마 말씀대로 일 크게 키우지 말고 좋게 넘어가자. 당신 말대로 내가 잘못한 부분 깨끗하게 인정할게.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장모님 만만해서 그런 건 결코 아니야. 그저 스트레스 풀리게 친한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나도 그런 해방구 하나쯤은 있어야 하잖아. 막말로 여자한테 안 푸는 게 어디야? 다른 놈들은 술 친구로 안 풀고 여자로 푼다더라. 난 바람은 안 피웠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남자들 나처럼 한 번씩 이렇게 풀곤 해. 나쁜 짓 한 거 아니니까 당신이 이해해줘. 장모님 일은 다시 한번 미안해. 나도 따로 연락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 뭐? 연락드린다고?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전화로 대신하겠다는 거야? 이러니 너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바라니? 되지도 않는 소리 그만 집어치우고 깔끔하게 이혼하자. 나중에 애가 커서 왜 이혼했냐고 물어보면 토씨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말할 거야. 네가 나하고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까지 하며 추태를 부렸는지. 생각만 해도 쪽팔리지 않니?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그걸 애한테 왜 말해? 미쳤어? 그래, 이렇게 날뛰는 거 보니까 네가 생각해도 쪽팔리긴 한가 보다. 아빠라는 게 돈 좀 아끼겠다고 그런 거짓말까지 했다는 거 알게 되면 널 아빠로 안 둔 걸 다행이라 생각하겠지. 나중에 아들이 알게 되면 또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잘 생각해봐. 난 이만 가볼 테니까. 저는 미련 없이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눈 돌아간 시모가 모성애를 발동했고 제게 달려들었어요. 제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이게 어디 내 아들한테 협박이야? 네가 뭔데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을 끊으려 들여? 내가 있는 한 어림도 없다 이년아. 순순히 네 뜻대로 둘 것 같아?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빌빌키면서 겁먹을 줄 아나 본데 웃기지 마. 내 손자 절대 너한테 안 뺏겨. 그래, 어디 한번 소송인지 뭔지 실컷 해보자. 우리도 빵빵한 변호사 붙이면 그만이야. 너한테 당할 것 같아? 내 손자 어딨어? 당장 데리고 와! 저는 시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발버둥 쳤고 늙은 시모는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났는지 저를 끝까지 물고 넘어졌습니다. 남편은 그저 당하고만 있는 저를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전 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시모를 밀쳤고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가 발로 정강이를 확 걷어찼습니다. 두고 봐. 너한테 당한 것도 모자라서 네 엄마한테 당한 이 치욕까지 얹어서 갚아줄 테니까 법원에서 봐. 저는 시댁을 빠져나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시모가 제 머리를 사정없이 쥐어뜯고 옥신각신하면서 많이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진단서를 싹 발급받고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 상담을 받았어요. 좋게 합의서를 보냈지만 무시하길래 생각한 대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소리 친 대로 우린 이혼했어요. 집 정리하고 아이와 친정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술 먹고 찾아와서 뒤늦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진짜 못난 놈이다. 그렇지? 아니, 돈이 뭐라고 장모님한테 쓰는 돈을 아꼈을까? 당신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우리 집안 챙기는 게 아니었는데 나 참 한심한 놈이야. 나 많이 부족한 건 잘 아는데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안 될까? 나 이제 알았어. 나한테 자기랑 우리 애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동안 그걸 잊고 오만하게 살았나 봐. 난 정말 미안해. 나한테는 자기뿐이야. 우리 다시 합치자. 애를 생각해서라도 못났지만 그래도 아빠가 있어야지.
고작 그런 말 하려고 찾아왔니? 악어 눈물 그만 짜고 돌아가. 양육비는 아끼지 말고 꼬박꼬박 보내고. 알겠냐, 이 쪼잔한 놈아? 술 취한 남편이 계속 난동을 피워서 경찰을 불러 겨우 마무리했습니다. 그 뒤로 찾아올 때마다 경찰을 불렀고 계속 귀찮게 굴길래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죠. 그러기에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버스 떠났는데 울고불고 해봤자 무슨 소용인가요? 저는 앞으로 보란 듯이 아이와 잘 지내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